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1분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돈 뭉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멈춰서면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장 라인은 나 몰라라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보너스로 50조 원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넘게 받는 이른바 귀족들이 최저시급을 받는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50조 원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밀며 파업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탐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대답은 예전 같은 비굴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라인이 멈춰도 좋다 하지만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질 때 당신들이 서 있을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지막 통보를 날린 겁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회사 노사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이 단 1초라도 멈추는 순간 우리네 자식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영원히 증발하고 평생 일궈온 우리네 자산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무려 2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성과급으로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비상식적인 요구에 사측은 전면 무인화라는 최후의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생산 라인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는 이 섬뜩한 결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십니까? 지금 평택과 화성 공장 주변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꿰차는 기계음만 들릴 뿐입니다. 이들은 이미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액수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거한 공장 정문 앞에는 정작 그들 때문에 일감을 잃은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지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쏘아올린 이 탐욕의 공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냉혹하게 변하고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산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위기의 본질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노조가 들이민 그 소름 돋는 청구서의 실체를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에 영업이익의 무려 15%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과급 상한선도 아예 없애버리라는 무리수를 던졌죠. 이 금액을 현실적인 숫자로 환산해보면 무려 45조 원에서 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러분, 50조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건 대한민국 1년 전체 국방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서울의 13억 원짜리 아파트 3만 5천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미친 금액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도 남는 돈을 고작 7만 명의 노조원들이 나눠 갖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금액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인 37조 7천억 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향후 10년, 20년의 생존을 위해 피를 깎으며 쏟아붓는 돈보다 이번 가을 보너스 잔치로 털어가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매초 매분 피말리는 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 안방에서는 집안 싸움으로 곡간을 통째로 털어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꼴입니다. 노조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벌어온 돈이니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입니다.
사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다 끌어다 보너스로 잔치를 벌이고 나면 내일의 삼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지금 당장 고기 파티를 벌이겠다는 이 근시안적인 태도가 결국 삼성전자라는 거함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이 5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노사 협상의 카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통째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 독약이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순간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노조는 어떻게 이토록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오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숨어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혀도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절대 면책권이 그들 손에 쥐어진 겁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권력만 무한대로 팽창한 결과 법 시행 단 7개월 만에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7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회사의 숨통을 마음대로 끊어놓을 수 있는 거대 과반 노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노조는 경영진을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아니라 오직 뜯어내야 할 적대적인 대상으로만 봅니다. 회사가 망하든 국가 경제가 파탄나든 우리 법적 권리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 법을 마치 무적의 갑옷처럼 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라인을 인질로 잡고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합법적인 경영 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책임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입히는 피해가 우리 국민 전체의 피눈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삼성이 쌓아온 수십 년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거래처인 애플이나 구글이 과연 파업이 일상인 회사에 물량을 맡기겠습니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파업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삼성의 해외 수주 물량은 10%에서 20%씩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신뢰는 수백조 원을 들여도 다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독배를 마신 노조는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의 밑바닥에 스스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 배에 우리 온 국민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노조는 결국 18일간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쟁의 찬성률은 무려 93%. 반도체 라인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시간당 416억 원, 1분당 7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 한 번 깜빡할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국부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244명의 한 달치 원급이 단 1분 만에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보호막 아래 숨은 노조는 단 1원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완벽한 무임승차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떼를 쓰고 파업으로 입힌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 데만 수주일이 걸립니다. 미세한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폐기해야 하는 나노 공정에서 라인을 세웠다 다시 돌리는 과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설비 안에 들어있던 모든 웨이퍼는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 웨이퍼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나라의 재산입니다. 노조의 이 18일간의 위험한 도박은 대한민국 경제에 목줄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신용등급도 위협받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 주식을 던지고 한국 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네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고 이는 곧 우리네 대출금리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노조원들의 성과급 파티를 위해 여러분의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잔인한 연쇄고리를 여러분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남의 집 싸움에 왜 내 주머니가 털려야 하는지 이제는 분노를 느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 경영진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조의 칼날 앞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공장을 100%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 겁니다. 설비 점검부터 물류 운송, 조립, 그리고 공장 환경 관리까지 담당하는 4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라는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복제한 인공지능을 이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이자 오염원을 생산 라인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는 사실상의 대량 해고 통보였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50조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노란봉투법 뒤에 숨어 태업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정교하게 웨이퍼를 깎아냅니다. 사측의 이 무인화 카드는 노조의 탐욕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복수입니다. 당신들이 라인을 멈추겠다면 아예 사람이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삼성은 수조 원을 들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마쳤고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중형차 한 대 값인 약 1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 공장 정문에 서 있던 7만 5천 명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낡은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공장에는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효율과 결과만 존재할 뿐입니다. 노조가 만든 18일의 공백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이 소름 돋는 무인화의 역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삼성 정문을 통과할 기회는 이제 로봇의 강철 다리에 의해 영원히 가로막혔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탐욕으로 맞선 자들의 최후는 이처럼 차갑고 냉혹합니다. 이 무인화 카드는 단순히 노조를 참교육하기 위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생존 전쟁터입니다. 데이터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70.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할 때 삼성은 고작 7.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격차가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4 양산이라는 운명의 골든타임이 지금 막 열렸습니다. 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가적 자본을 등에 업고 맹추격하며 삼성의 꼬리를 물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대만의 TSMC는 1년에 수십조 원을 오직 미래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노사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반도체라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노조의 파업 리스크 때문에 투자 결정조차 제때 내리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파업으로 한 달간 라인을 세우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그대로 적에게 헌납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삼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사측은 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로봇의 안정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의 냉혹한 생리입니다. 이기적인 노조와 싸우느니 차라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로봇을 사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입니다. TSMC는 전진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조의 몽리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무인화 선언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했지만 회사는 그 도박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통쾌한 로봇 참교육에 손뼉을 칠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공포의 청구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세수 증발과 일자리 쇼크입니다. 삼성전자의 고액 연봉자 1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년 국가에 내던 수천억 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로봇은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나라 살림에 난 이 거대한 구멍은 결국 누가 메우게 될까요? 바로 박수를 치고 있던 우리들, 평범한 직장인과 서민들의 월급 명세서 위로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고소득 납세자가 사라진 자리를 우리가 독박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돈 낼 사람이 사라지니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또한 이들 1만 명이 쓰던 가계 소비도 멈춥니다.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주변 상권에서 쓰는 돈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식당을 가고 옷을 사고 차를 바꾸던 그 막대한 소비가 사라지면 내수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부른 무인화가 결국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깎이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세입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 끔찍한 연쇄작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노조가 챙기려던 보너스 몇 푼이 결국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더 잔인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가 녹아내리는 국민연금의 위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무려 7.6%, 약 4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끊임없는 목리와 파업 리스크로 인해 미래 투자가 흔들리고 삼성의 주가가 박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부어온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고갈 시기는 수년씩 앞당겨집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가 10% 하락할 때마다 국민연금의 평가자산은 수조 원씩 증발합니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성과금 요구가 우리 부모님과 나의 노후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조의 탐욕에 여러분의 노후를 저당 잡히고 계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강성 노조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큰손 투자가들이 이런 불확실한 곳에 돈을 넣겠습니까? 삼성이 흔들리면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이는 곧 대한민국 자산 가치의 대폭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은행 예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그 배후에는 생산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노조의 인질이 된 이 아찔한 현실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부리는 목리의 대가는 우리 모두의 비참한 노후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지역 경제의 붕괴입니다. 노조 덕분에 AI 무인화 시계가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서서히 진행되어야 할 변화가 노조의 파업 협박 때문에 급진적인 절벽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섰어야 할 대기업 공장 정문 안쪽에는 중형차 한 대 값인 약 1만 5천 달러밖에 안 하는 로봇들이 배치됩니다. 로봇은 퇴직금도 없고 노조 가입도 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피곤해하지도 않죠. 일자리가 사라지면 삼성의 심장인 평택과 화성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1,700여 개의 협력사가 줄도산하고 공장 앞 동네 식당, 학원, 원룸촌 전체가 피눈물을 흘리는 연쇄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데 누가 밥을 먹고 누가 방을 구하겠습니까? 활기 넘치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해갈 것입니다. 노조가 챙기려 했던 그 성과금 50조 원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비용을 통째로 갈아 넣은 대가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삼성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현대차나 SK하이닉스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무인화의 길을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진보를 탐욕의 도구로 이용한 노조의 최후는 결국 자신들의 후배와 자식들의 길을 막아버린 비겁한 승리로 남을 것입니다. 지역 상권이 죽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하고 우리네 삶의 터전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취업문을 닫아버린 것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불러들인 노조의 탐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귀족 노조 참교육이라는 1차원적인 사이다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성과급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노조의 비상식적인 탐욕이 쏘아올린 공은 결국 일자리 증발, 상권 붕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이다는 단 1초지만 그 대가는 5년, 10년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박수 대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내 가정의 지갑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 미친 탐욕의 질주를 어떻게 멈춰 세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안보인 시대입니다. 노조의 이기주의에 국가의 명운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시대입니다. 현금을 쥐고 관망하며 진짜 위기에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진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